안녕하세요, 여러분. 본 컨텐츠는 스토리오즈에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집안의 걱정과 반대를 무릅쓰고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신청까지 부딪혀가면서 이 먼 곳 호주까지 오신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알차게 이곳에서의 삶을 채워갈 수 있을지 언어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이번 편은 어떻게 리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살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높았던 영어 점수는 몇 점이었나요? 높은 영어 점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시험지 안에서 읽었던 글의 내용이 100% 이해가 됐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점수가 어땠는지를 다 떠나서 진짜 리딩을 위한 리딩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영어로 쓰인 어떤 글이 읽고 싶어서 책을 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 학습자분들께서는 어차피 유명 강사님들이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다 안 읽어도 된대요. 그냥 뭐 배운 스킬대로 대입을 했더니 뭐 70%는 맞던데요? 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껏 우리는 독해에 배운 방법론을 대입하기만 하면 이해를 못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리딩만 실컷 해도 됐었잖아요. 왜죠? 한국이었으니까요. 중고등학생들은 점수만 만들면 되고 사람들이 리딩을 잘하고 싶어 하는 것도 결국엔 특정 시험에서 영어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럼 개개인의 독해 점수는 뒤로 하고 지문 전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 명 한 명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아마 지난번 우리 자신에게 진단 내렸던 난청, 잉글리시 랩 기억나시죠? 그거에 이어서 난독증까지 추가해야 하나 고민에 빠지실 겁니다. 아이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리딩이 완전 잘못됐나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빠르게 답을 찾아야 하는 대입 또는 이민을 위한 영어 시험, 가령 IELTS나 PTE 같은 시험에서는 여전히 그 스킬들이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일부.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시험들에도 스킬만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정말 심하게 멘붕에 빠지실 거라는 거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영어 독해라는 특정 파트에서 유독 그런 기술적 접근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가진 차이점들이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3개월 안에 혹은 한 달 안에 점수를 얻고 싶어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그만큼 유혹적인 접근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휘가 부족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영어는 한국어와 어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언어를 가진 유럽 국가의 영어 학습자들에 비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한테도 까막눈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휘를 많이 알면 될 거야.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다 찾아보자. 몽땅 찾아보자. 다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면 학교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 뭐 이유 따위는 필요 없지 않아? 그래서 저는 고등 시절에 교과서와 참고서를 싸그리 외우고 야자 시간이 되면 두꺼운 단어책을 갖다 놓고 뭔지 모를 내가 우리 반에서 단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은 우월감을 속으로 키웠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접하게 됐던 진짜 영어, 그것이 과연 제가 열심히 외웠던 1800단어집, 2500단어집 안에 있는 것들로 해결이 됐을까요? 제 그 쓸데없던 우월감이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자, 한국어를 갖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말, 단어도 수없이 많지만 그것들은 계속 변해가고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쫓아가는 것만도 엄청 바쁘잖아요. 단어집을 가지고 새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택도 없지 않겠어요? 지금 단어를 외우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기본적인 뼈대 완성을 위해서 그 소스가 폭넓을수록 좋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리딩 실력 향상이 그 기계적인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진짜 리딩이 빨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려면 원어민들이 이해하는 대로 그 언어를 그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독직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보셨죠? 한국 교육 내에서의 리딩 교육은 의역과 직역이라는 걸 구분을 합니다. 의역은 직역한 걸 다시 우리말로 바꿔서 이해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버릇은 다 들여놓고 갑자기 직독직해를 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거 지름길을 납두고 큰
큰 길가에 있는 신호등을 몽땅 찾아서 그걸 다 건너서 집에 오라는 겁니다. 의역다로, 직역다로 그렇게 리딩하지 마세요. 그 언어가 적힌 그대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려고 우리가 스피킹을 모방하잖아요. 그것처럼 리딩도 그들처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언어 습득은 다른 언어를 한국어화 시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배운 방식대로 하면 시간 소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글 전체 내용 파악을 저해하게 되어 있죠. 우리말을 구조대로 이해한다고 한 문장을 두고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의 지문에 포함된 문장이 100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문장 순서 바꾸는 걸 각 문장마다 하는데 100문장을 다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이 머리에 남아나겠어요? 우리의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뇌가 어머 또 까먹었네 하고 민망해하겠죠? 우리의 뇌를 위해서 쉬운 길을 열어주자고요. 직독직해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지 말고 적힌 순서대로 읽으시되 의미의 단위마다 잘라서 해석하고 그 다음 의미의 묶음으로 넘어가서 해석을 하자는 방식인데요. 쭉 그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Only라는 영화의 한 대사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주인공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thought he was just the strongest man in the world. 자, 순서대로 단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 He was just the strongest man. 그가 바로 제일 강한 남자였다고. In the world, 세상에서. 이걸 굳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면 문장 내에서 표현들이 적힌 순서대로 안 가고 굳이 해석이 된 걸 한국어의 구조에 맞게 다시 한번 바꾸겠죠? 이렇게. 나는 그가 바로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남자였다고 생각을 했어. 여기선 그나마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뭐 그렇게 시간을 뺏는다고 그러세요? 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문장으로 만났을 때는 의역을 하다가 더 꼬이고 의역이 안 됐다고 해서 괜히 찜찜해지고 다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우리가 불편을 무릅쓰고도 이 답답한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있는 순서대로 해석을 했을 때 그 구조가 익숙하지 않아서 머리에 싹 정리가 안 됐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즉, 구조에 대해서 익숙해질 만큼 연습을 안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순서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하다가 익숙해지면 굳이 우리말 어순으로 다시 교정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당근 연습이 필요하다. 자, 리딩을 공부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직독직해를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아마도 집에 어린 막둥이 동생이 있다면 혹시나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바로 파닉스라는 겁니다. 파닉스는 읽기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상징,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소리, 어떤 소리를 내냐? 이것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즉, 적힌 언어와 입으로 내는 언어 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이런 원리를 가르치면 글자를 읽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습법이죠. 아직 좀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알파벳 공부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각각의 알파벳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먼저 공부를 시작했었죠. 저는 A를 배웠을 때 an apple 이걸 먼저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첫 영어의 노출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파닉스 그거 뭐 대충 겪어본 것 같아요. 지금쯤 아마 이러실 것 같네요. 파닉스는 단어를 읽고 쓰고 발음하는 걸 익히는 언어학습 초기에 도움이 되는 학습법이라는 인상이 강했었는데요. 현재에는 그 범위가 보고 어떻게 읽는지만 알면 되는 것에서부터 어떤 의미로 쓰이고 더 나아가서 문장 내에서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익숙해지게끔 그렇게 문장력을 익히는 수준까지 넓어졌다고 하니까요. 리딩계의 완전 신생아격인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학습법이 아니겠어요? 파닉스는 기본 규칙에서 시작해서 패턴 다지기를 제대로 거치면
단어들도 빠르게 습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딩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스킬 향상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자신감을 한꺼번에 불러와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학습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야말로 버릴 데 없는 학습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 파닉스로 전반적인 영어 능력 향상이 가능한 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하루 종일 영어를 사용하셔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분이신데요. 얼마 전에 만나 뵀을 때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영어 공부하면 파닉스죠. 전 무조건 파닉스 강추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자제분들 교육에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삶에서도 파닉스의 유용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스를 한번 그분으로부터 파헤쳐 봤어요. 아, 그래서 그 파닉스라는 거 어떻게 공부하라는 겁니까? 하시는 분들, 제가 이 15분짜리 녹음 파일의 모든 절차를 알려드린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차후에 업로드될 챕터들 중에서 유용한 학습 사이트를 영어 레벨별로 매칭시키는 편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초급 단계를 겨냥한 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사이트나 소스를 활용해서 어떤 감을 잡으면 좋을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저는 또 곧 시험 영어 리딩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파닉스가 다 무슨 사치인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문제에 나와 있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비슷하게 표현된 단어를 지문 속에서 빠르게 찾아 헤매고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대신에 답만을 찾아서 빠르게 슥슥 읽는 스캐닝과 스키밍 같은 방법이 상황상 더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직독직해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건 모든 학습자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입학이나 이민과 관련된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아마 연습 문제들 접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페이지 반 빽빽히 다 지문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건축, 천문, 심리, 역사, 별의별 걸 다 다루고요. 시간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형적인 한국식 영어 리딩 접근법만 가지고 덤볐다가는 진짜 여러분들 쌍코피 터지시는 수가 있어요. 각 시험에 맞는 전략은 배우시되 기본적인 리딩 실력 향상의 토대는 직독직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리딩을 위한 컨텐츠 선택입니다. 리딩은 스피킹이나 리스닝처럼 귀 열고 입 여는 그런 쉬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 리딩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책 골라서 많이 읽으시고요. 자신감을 많이 키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책들, 뭐 섹스 앤더 시티나 뭐 해리포터 이런 거 막 골라 읽으시면 영원히 끝 페이지와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실 겁니다. 책 살 땐 겉표지만 보지 마시고요. 내용을 한번 열어서 몇 페이지라도 살펴보세요. 어휘의 수준이 본인의 수준보다 높더라도 아주 약간 높은 책을 골라야 하시고요. 흥미를 안 읽고 그리고 직독직해 연습이 가능한 걸로 고르셔야 합니다. 다독을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신다면 정말 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책들로 빨리빨리 한 권씩 한 권씩 마스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 실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행력을 올리시려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꼭 책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공용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시드니 내에도 NSW 라이브러리나 그리고 각 지역별로 있는 동네 도서관들 굉장히 많잖아요.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뭐 멤버십 카드 같은 거 만들면 책 대여가 가능할 거예요. 아, 그래도 도서관은 발들이기도 싫어요. 이렇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뭐 지역에 빅W나 타겟 같은 이런 대형마트가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뭐 6불짜리, 7불짜리 책도 많으니까요. 거기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한국에서 독서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진짜 열에 한둘도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독서 소모임 이런 거 만들어서 무조건 읽게 해야지. 그래야지만 좀 목차라도 읽게 되는 거. 이 어렵고 지겹고 시간도 많이 차지하고 잘 늘지도 않는 리딩을 하려면 함께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원어민 친구들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목표가 같은 언어 학습자들을 모아서 주기적으로 서로를 독려해주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에 대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리딩 같은 어렵고 지겹고 처지기 십상인 그런 파트를 공부하는 경우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이거는 작심 2일까지도 못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인들 다 영어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잖아요. 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소주에 오징어 다리나 뜯자. 이러고 같이 술집 가서 소주 앞에서 아, 영어 해야 되는데, 영어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친구와 같이 해볼 수 있는 걸 당장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둘이서 하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즐거운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서 아, 그때 우린 영어 때문에 늘 고민이었어. 이렇게 지금을 회상하는 대신에 그때 우린 영어를 참 재미지게 공부했지. 라고 편히 소주를 즐길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고 손 내미는 거 쉽지만 되게 귀찮은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귀찮은 것들을 눌러보고자 하는 오늘의 한 번의 노력이, 그 고민이, 그리고 그 실행이 호주에서의 남은 기간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